이슬람에서도 통했던 선택, 삶의 원칙. 저는 지난 25년 동안 6개의 국가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문화에,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의 문화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맞추어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조차 조금 더 한국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그곳의 문화와 관습에 맞추어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초 저는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남짓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평소의 신념이나 철학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름대로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그동안 쌓아온 저만의 장점과 정체성까지 점점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정착했을 당시 저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과 방식에 맞추어 제 행동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실망과 염증을 느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저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던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 중에는 이슬람 문화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종교나 문화를 낯설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영화나 뉴스 혹은 단편적인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 중 몇 명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실제로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이라도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이슬람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감정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 몇 편이나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총지대인으로 10여 년을 일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의 약 13%, 2억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지만 국민의 63%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낯선 문화가 걱정되어 이슬람 문화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며 어디서든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술과 돼지고기를 피하는 것 외에도 아이의 머리를 함부로 토닥이면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점, 왼손이 불결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매우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생각만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나 이슬람교의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환영받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삶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친절, 예의, 정직, 근면, 성실, 너그러움, 겸손한 태도처럼 누구나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추구해온 기본적인 행동 양식들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호텔을 옮길 때마다 마지막 근무일이 되면 호텔은 늘 눈물바다가 되었고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학창시절에 저는 독불장군 같은 성격 때문에 친구보다 적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호텔의 리더를 맡은 후 저는 최대한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늦게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호텔에서 직원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웨이터이든 하우스키퍼이든 정원사이든 제가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생일을 챙겼으며 단 5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 일과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지 이름을 불러주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들에게 최고의 총지배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세계의 공용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진짜 공용어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사소한 삶의 원칙들.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개인의 능력이자 자질이라는 사실을 저는 20년이 넘는 떠돌이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출간된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보다 먼저 배웠던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이제 해야 할 일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